저희가 뭐 잠시 후에 송영길 대표를 모시긴 하겠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의 검찰이 완전히 별건의 별건으로 한 사람 정치인을 그냥 박살을 낸 사건이거든요. 근데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네. 전부 무죄 판결을 받고 송영길 대표가 바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거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범죄 정권이 별건 수사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재판장께서 별건의 별건 수사했다고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소나무당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을 해체하고 합당 논란과 상관없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와, 야 뭐야, 마지막 말 깜짝 놀랐네. 확실하게 아주 그냥 당연히 오셔야죠. 깔끔하게 정리를 하네요. 네. 요즘 안 그래도 그 합당 논란이 좀 컸는데 네. 그냥 나는 입당하겠다. 네. 해체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 그런 거잖아요. 원래 뿌리가 민주당이고 네. 사실은 이 민주 당 대표였어요. 그렇죠. 이 무도한 검찰 때문에 잠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소나무당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 목적이 다 달성이 됐어요. 이제는 뭐 해체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원래 본인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선택한 일이에요. 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최욱 씨가 그렇게 외쳐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조사받고 그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도 두팔면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혹시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 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거. 한동훈이가 뭐라 했습니까? 어. 돈 봉투 부스럭거린다고 했잖아요. 너 입장 밝혀라 이제. 음. 2심까지 무죄 났는데 얼마나 국민의회에서 우리를 공격했냐면 말도 못합니다. 네, 동 부스럭거린다는 이 건은 아니고 네. 그것도 괜히 소송 걸린다. 네. 사직이냐 사직구장이냐 이런 걸로도 문제 삼으니까 내가 너 챙기는 거야. 알았지? 요 사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때 그 한동훈 법무장관 때 송영길 대표가 수사받으러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찰이 자기 살은 못 드러내면서 정치권 향해서만 이렇게 무리한 수사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조사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 진짜 아주 싸가지 없이 나 들으니까 또 짜증이 확 올라오네. 아주 싸가지 없이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동훈 법무부와 한동훈 검찰의 패배로 그렇지. 다시 한번 1패 정립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사실 패배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네, 한 맞아요. 인간을 그냥 그렇죠. 완전히 박살을 낸 거잖아.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심지어 송영길 대표는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옥고를 치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누가 보상할 거야? 그 진짜 법원의 열받네. 판단에 따르면은 이게 그냥 엮어가지고 그렇지. 무리하게 계속 수사를 그렇죠. 확장해서 그렇습니다. 별건으로 기소해가지고 네. 맞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벌여가지고 그 사람 구속시켰던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동봉투 관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별거는 넘어가서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예, 턴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정치인들 다 갖고 있는 거야, 싱크탱크.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언론에서도 아무도 안 불렀어. 맞아요. 맞아. 완전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해버렸다고. 근데 너무너무 잘 견뎌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한동훈 그 류의 그 정치 검사들, 특수 검사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악마화 시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맞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들이 발부를 또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저렇게 무죄가 나도 이미 악마화된 그 피고인의 인권, 네. 삶이 무너져 버리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죠. 네. 이 정치 검찰 끝장내야 됩니다. 진짜 네. 끝장내야 됩니다. 이제 언론계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기억의 격차를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한동훈류의 이 정치 검찰들이 잘하던 방식이 보통 그겁니다. 일면에 헤드라인에 때리고 뭐 이럴 때는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나중에 무죄로 나왔을 때는 이미 언론의 관심도 식고 대부분 시청자나 독자들의 관심도 식은 뒤여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한 16년쯤에 배치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를 이용해가지고 한 2, 30년을 우리 정치권을 쥐고 흔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게 한동훈 유의 이제 정치 검찰이다. 네.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송영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굉장히 큰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어제 잘 가다가 다만으로 그냥 다 꺾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그리고 이제 7년 선고를 했는데
결국 판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자를 웃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이 장면은.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 아, 예, 잠깐 마치겠습니다. 야, 격려까지. 네. 이거 국민들이 안 막았으면 성공했고 국민들 수없이 죽어나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 파괴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다 폭망하고 그랬을 법한 범죄자인데 복구 불가한. 웃게 만들었어 사법부가. 너무 만족한다는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진관 재판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내란 임무 종사자예요. 중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는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판사는 그보다 반도 안 돼요. 반도. 2분의 1도 안 나왔어. 네. 이게 대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이 정도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단전 단수해가지고 만약에 헌법을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실제 실행됐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실행이 안 됐고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또 법조인 한덕수 네. 판결하고 비교해 보면 예, 그거를 좀 네. 사실은 이상민이 한덕수보다도 훨씬 더 위헌성이 크다는 게 한덕수 판결문에 이진관 재판장이 해놨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것은 단전 단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는 헌법상 언론 자유의 침해, 그렇습니다. 검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덕수보다 이상민의 위헌성이 훨씬 더 크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을 해놨고 사실상으로도 그렇죠. 이상민은 중앙고 4인방이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윤석열과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런데 한덕수보다 지금 미치지 못하게 이 지금 내란 범죄를 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상민 그다음 박성재 판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상민 밑에 있는 조지호 또 줄줄이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이 판결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형량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형량입니다, 사실은. 네. 아니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사법부 일관성 없는 판결을 이거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보십시오. 한덕수는 부작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상민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7년이야. 그리고 한덕수는 23년 선고를 받았어. 23년 선고 받은 사람은 불구속 기소됐어. 근데 7년 선고 받은 사람은 구속 기소됐어. 이전에 와, 아니, 그러네. 이 일관성 없는 사법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뭘 봐야 되냐면 한덕수 판결이 1980년 신군부 쿠데타를 겪은 대한민국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판결과 그 형량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의 이 판결은 굉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고무줄 봐주기 판결인 거죠. 솜방망이 판결인 거죠. 특히나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난 건데요. 네. 이거는 직권남용이 단전 단수 결과가 안 나와서 무죄다 이렇게 하는데 이 판사가 직권남용의 법률을 모르는 판사예요. 말하자면 뭐냐 하면은 단전 단수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직권남용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민이 그 소방청장을 통해서 소방청장에게 서울 재난본부장에게 그 단전 단수에 협조해 줘라 이렇게 맞습니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시를 하게 한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기 때문에 소방청장에게 그러면 이것은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무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직권남용을 무죄를 쓰면서 이걸 마치 또 그 부분이 무죄니까 좀 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항소심에서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협조해줘라고 지시한 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으로 공소장 변경해서 이 부분도 유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단계만 좀 보고 갈까요? 그 단전 단수 지시한 그 단계가 딱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데 단전 단수 결과가 안 나와서 이것은 무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석곤이 저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네. 그 재난본부장에게 그 협조해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시한 것 자체가 의무. 그렇지. 세상에 그 내란의 단전 단수 지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유죄가 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소방 본부나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 단수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는 그 앞에 허석권 입장에서는 지시했지만 이행이 안 된 걸 수 있는데 이상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석권한테 지시를 해서 허석권이 그 임무를 수행을 했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상민이 하려고 했던 거는 완성된 기소 아니냐. 그렇지. 이 말씀을 하시는 맞는 것 말 같아요. 같은데 맞아. 듣고 보니까. 맞는 법리적으로 얘기지. 그게 맞죠. 예. 근데 저 판사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항소심에서 뒤집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재판부에 예. 따라서 각각 다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문제니까 법외국제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뭐냐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희가 법외국제를 지금 곧 통과시킬 예정이에요. 그런데 판사들이 지금 내란 범죄 지금 재판하는 판사들이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죄 판결은 엄청 잘 써요. 네. 그러니까 뭔가 증거 판단이나 이런 것도 네, 다 막 잘했던데. 해요. 네. 충실하게. 그런데 형량에서 박앤세이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법외국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거 판단 잘못하거나 네. 이러면은 그것은 법외국제에 해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판단 잘못하거나 아. 그것은 안 하고 막 판결은 막 엄청난 선고를 할 것 같이 막 판결해 놓고 네. 형량에서 전부 다 그냥 반띵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이것은 일반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 형사 범죄는 저희가 구형하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일반 형사범으로 보는 거예요. 판사들이. 내란 범죄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맞아요. 네. 그 이제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 최 국장님이 짚으셨던 본질하고 통하는 면인 것 같은데 판사들의 판결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 일관성이 없냐, 네. 누구는 세게 하고 누구는 약하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안의 본질, 이게 내란 범죄라는 거를 이진관 재판장만 선명하게 인식을 하고 네.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판결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일관성을 유지한 거의 유일한 판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내란 재판 진행하고 있는 판사들이 그 판결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특히나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다 똑같이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네. 뭐가 없냐면 이건 심지어 모의만 해도 처벌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형사 범죄들이랑 달라요. 어. 시행을 하거나 시행을 했는데 실패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시행하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야. 의도를 처벌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범죄의 중대함 때문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국민 전체를 법 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야만의 정글에 던져놓는 처참한 지경으로 가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범죄라고 완전히 다른 거라서 실제로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도 뭐 범죄가 이루어져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느냐를 따지는 범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하면 그 자체로 중범죄예요. 어. 그러니까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는. 네. 근데 그 어떤 엄정한 인식을 가지고 사안을 보면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서 그 당시에 뭘 한 거냐?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맞아요. 소방력을 동원해 가지고 헌법을 파괴하고 언론사를 망가뜨려라 네. 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네.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패했든 아니든 다른 차원의 내란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은 먼저 가가지고 윤석열이 내란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면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자를 체포해라 해야 돼요. 지금 내란을 모의하고 있는데 선포하기 전인데 네.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란을 저지를 거라는 걸. 그러면 경찰력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해야죠. 그 부작위도 있네. 아니 이런 어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네.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얘 요새 욕 먹는 거야? 잘하네. 욕 안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뭐 2심 가가지고 네, 그럼요. 조금 더 어미 처벌되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관심 놓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아까 뭐 사법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사법개혁 법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소원법 있고요. 또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거, 그리고 법 왜곡죄.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언론 그리고 대법 가장 지금 반발하는 게 1번 재판 소원법입니다. 예, 재판 헌법 소원은 뭐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헌법 소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요거 제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요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거죠. 삭제한다는 네,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막 헌재 의견이 속보로 네. 나온 게 있네요. 헌재 입장은요. 이제 대법을 향해서 재판소원 사심제라고 이제 대법이 하니까 계속 우기고 있죠. 네. 헌재 본질과 현상을 지금 혼동하고 있다라고 헌재에서 입장이 헌재 나왔어요. 좋았다. 네. 헌재 패부 찔렀다. 아니 대법 왜 이렇게 본질이랑 현상을 혼동하고 있어? 헌재. 예. 지금 이거 개헌 사항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 맞아요, 대법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있죠. 이제 만약에 이 법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해서 헌재로 보낼 거예요. 야, 이거 재밌겠습니다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저런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과거에 윤석열처럼 저렇게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의견을 계속 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옷을 벗고 네. 정치권으로 오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치 행위를 하셔도 되는데 네.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렇게 네. 하는 것은. 그리고 말도 맞지 않아요.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고 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은 입법 사항이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 사항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결정에 대해서 한 2,000건 정도의 재판에서 또 인용을 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위헌이 아닌데 대법원은 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언론 이런 데서 위헌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으로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재판을 마치 사심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심제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프레임으로 표현이에요. 자꾸 들어가는데 맞아요.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그 통과시킨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 대상이 되는 헌법심이잖아요. 이것은. 네, 그래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취소하잖아요. 네. 근데 대법 판결이 뭐라고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그 공권력의 행사에서 그것을 제외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했는데도 취소할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일 보한 제도입니다. 네. 그 아니 이제-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시키는데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이요 입법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결정한다 헌법소원에서 다룰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행정부에서 한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럼 왜 국회 사법부- 위에 있냐 헌재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된다는 이런 거야. 패부 찌르는 얘기 어디서 안 하세요? 하지 해요? 왜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사법부만 예외로 놔두냐고요? 사법부가 뭐 신성시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판단을 제대로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많이 헌법소원-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헌법소원의 대상에 모든 데가 다 들어 있어요. 사법부만 네. 빼고 왜 그러냐고. 아니, 근데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초치는 얘기 하나만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네. 이제 이상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네. 불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해서 당선이 됐어. 네. 그런데 이제 법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1, 2심 하고 대법 가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재판 소원까지 가면은 임기 다 끝나고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니까 임기는 얘는 다 치렀어. 네. 그리고 나서 당선 무효. 네. 이거는 나는 좀 화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재판이 늘어진다. 네. 너무나 지연돼서
그 문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네네. 그런 우려는 또 일부 우려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장점들과 비교 형량에서 모든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이게 왜 나왔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것 때문에 재판 소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지금 왜 이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냐 하면 저 사법부의 판결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저의대 대법원의 그 내란 범죄에 대한 판결, 김건희에 대한 판결 이 부분에 사법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판도 내 재판도 그럼 재판 과정에서 헌법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우리 권리구제를 받아야 돼. 이런 지금 인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국회의원들 네. 일부 나쁜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재판 소원 하면요. 윤석열이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재판 소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뭐 계속 어거지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충분히 그 제도적으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구칙으로 그러면 윤석열 제외라고 써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기본권과 관련 없는 건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바로바로 기각하면 되니까. 아니 사실 이게 그 우리 최 국장님이 그 조이대의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는 건데. 그럼 아니 정치인들도 억울하면 소원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자꾸 뭐 국민들 불편이 커진다, 뭐 재판이 길어진다,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근데 대법으로 끌고 가가지고 조이대 재판부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유죄 만들어가지고 네. 내려보는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내야 됩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건 아니죠.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마. 정치적으로 활용돼. 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거는 낙선자야. 그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낙선자잖아. 그런 보호받아야 될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뭐 저나 이제 최진봉 교수님처럼 그 재판 많이 받아본 사람들 예비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당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판결들이 진짜로 있거든요. 많죠.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행정소송 뭐 소송이 많아져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된다, 방금처럼 늘어진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재판 연구관들 같은 경우도 AI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1970년대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 1, 2, 3호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2013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국가한테 배상해라라고 하니까 이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감옥 가서 산 건 어떻게 누가 보상해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거.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야, 이 주제로 방송 많이 돌았나 본데. 야, 정리가 잘 돼 있네.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야, 하지도 마.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신 후에 선거에 안 나가 이놈아. 하지도 그렇지. 말라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네. 그리고 지금 공소기각 가능성 엄청 높아졌다니까. 네, 이따 맞아요. 다룹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의원님과는 저희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분 좋은 다룰 소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의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설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기분 좋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요거 때문에 맛집이죠, 헬마우스 부른 맛집. 거예요. 헬마우스. 맛집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불러야겠죠? 이정주. 이정주. 자파대 듣기. 이정주. 아, 이분만 하면 제가 전화 다 돌려봤어요. 그렇지. 이정주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패션 정치 담당 일진 이정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그 이정주 기자 부르니까 이 조불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네. 이 사람은 그 조국혁 신당 까는데 특화돼 있더만. 오늘 좀 해드려요? 해도 돼. 그냥 마음대로 해. 난 아무 상관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동혁부터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진짜. 장동혁이 이제 대통령 만나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대통령이 그래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나기로 했어. 본인도 좋다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약속을 갑자기 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큰 명분이 있는 것처럼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예. 도저히 봐도 이건 안 된다. 민주당 재판 수원 이거는 내가 못 참지. 오찬 취소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있거든. 예. 근데 이거 완전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갑자기 김민수가 반대해서 안 나간 겁니다. 네. 자, 그 과정을 아주 짧게 예. 응축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오늘 저는 대통령, 자,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오창해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많이 혼난 것 같은데? 숨기고 한 손으로 이 레전드 아니야?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 시간에 경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 실시간. 오늘 오찬 때 세세히 얘기하겠다 하고 김민수가 바로 반대. 하지 마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야. 야, 이거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요거 저 또 하나하나 전화 다 돌려받겠죠. 돌려봤죠. 네. 예. 요거를 이제 제가 이 그 레전드야. 구성을 3가지로 이제 해드리는데 오. 그 전날부터 봐야 돼요. 전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2월 11일 수요일. 그 전날 이제 나주 에너지공대 내려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백불을 받아요. 음. 백불에서 오찬 이거 강훈 실장이 제안한 거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현장에서 이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수락했다. 민생 현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안 지금 물가, 부동산, 뭐 환율 이런 것들 네, 이게 문제라서 나는 가서 말하겠다. 뭐 관세 문제, 뭐 별거 다 들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내후 외환이라 이 소리죠. 아, 준비가 잔뜩 돼 있는 거지. 좋아. 좋아. 네, 자 내후 외환을 어떻게 깼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최고위원회 하거든요. 근데 원래 최고위원회는 사전 회의가 있어요. 최고위원회 9시 하잖아요. 공개되기 전에 그렇죠. 비공개 8시 반에 미리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오늘 너 무슨 얘기 할까 오늘? 그렇지. 나 이거 얘기하면 이거 받아쳐줄 거야? 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갈르기도 해요. 너는 오늘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약간 사전 조율해서 약간의 서로 약속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취재를 해보면 그 최고위원회의 사전 회의가 이날 있었어요. 네,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고 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아직 안 드러났는데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숨기더라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고위원들이 그 자리에서는 장동혁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비공개 때는 네. 그래서 이날 어떻게 하면 최고위원회가 이 짬바 순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장동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말해. 공개 석상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신동욱 말하고 신동욱 뭐 양양자, 김민수 이렇게 쭉 돌거든요. 네. 근데 순서가 한 바퀴 딱 돌고 마지막에 장동영이 한 번 더 말해요. 네. 이 순서가. 네네. 근데 제가 뭐가 이상하냐면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첫 마디를 할 때 제가 만난 민심을 대통령께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예. 네. 또 간다고 해 여기서. 맞아요. 네. 네. 근데 바로 이제 들이받거든 여기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신동욱이 바로 박살 내더라고. 네, 이게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양양자, 김민수 순서대로 다 반대예요. 양양자도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조광환도 네 명이 이제 쌍수 들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마지막에 내가 숙고해 보겠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사실이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당에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가설이 2개인데 하나는 자연 발생설. 그냥 얻어 맞은 거다. 그냥 얻어 맞았다. 네, 그냥 대표가 쳐 맞은 거예요 그냥. 이게 누가 봐도 자연 발생이거든요. 제가 자연 발생설 같으니까 물어본 거야. 멘트가 좋다. 네. 이러니까 이정주 쓰는 거야. 네. 딱 내 입맛에 맞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고도의 약속 대령이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 어제 그 밤에, 그러니까 그날 기준으로 목요일 날 기준으로 수요일 밤에 그 수요일 날 가서 에너지 공대 가서 받았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법사위에서 재판소법 통과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거절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좀 밑자락을 깔아주라. 내가 거절하기 뻘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부 쪽에서 당권파. 그래서 일부러 때렸다는 거야.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우리 당 대표 일부러 때렸어. 근데 제가 거기서 반문했어요. 에이. 아니 근데 약속대로 하는데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빼고 때리냐? 약속대로는 오늘 멘트가 찰지네. 아니 주먹 2cm 앞에서 멈춰야 돼요. 안경 좀 벗어봐. 안경 좀 벗어봐. 약속대로인데 풀스윙으로 때리냐? 아, 우리 바보로 합니까? 아니 프로레슬링은 프로레슬에서 끝나야 돼요. 좋아. 이미 척추를 접었어. 네, 이건 프로레슬링 아니야. 뭘 끼고 때리는 게 어딨어. 네, 관객들도 눈이 그렇지. 있어요. 말이 안 돼. 네, 어금니가 나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험한 꼴을 보고 지금 아니야 난 아프지 않아. 그렇지. 우리 다 약속된 거야. 눈물을 닦으면서 이거는 그냥 하품 나와서 누는 거야. 좋아, 이런 좋아. 식으로 제가 몇 명 물어보니까 양심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내가 봐도 이거는 실펀치 맞은 거다. 맞아. 맞은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전환길이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맞아. 전환길 영향설은 없어요. 그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없어? 네. 그 뭐냐면 오. 저도 이제 그거를 조금 염려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네. 그랬더니 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전환길과 고성국이 약간 이 당의 골칫거리예요. 네, 양쪽이 막 자기들 말하고 하니까. 근데 들어보면 고성국은 약간 그래도 약간의 라뽀가 있대요. 물밑에서 누구랑? 컨트롤 돼. 그 당 지도부나 지도부하고. 윤호겐 하더라고요. 네. 선배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주고받는 조율이 된다. 약간의 네. 얘기는 통하는 건데 네네. 전환길은 진짜 독고다 이래. 폭탄. 네, 폭탄이다. 걸어다니는 폭탄 제거해야 된다. 이해력이 없어. 이게 이제 보시면 어쨌든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재밌네. 근본 없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성국은 그래도 뿌리가 있어. 옛날에 운동권도 했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 전환해가지고 정치평론가 좀 오래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선수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극우에 미쳐 있지만 정상이 아닌 범주로 넘어가기 직전이다라는 정도까지 판단이 돼. 근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이 극우 정당에서 봤을 때도 저거는 너무 좀 근본이 이렇게 없어. 저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미.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갈라서 보더라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전환길 얘기하니까 요거 지금 그동안에 윤어게인 전환길 관련해 가지고 나온 소식들을 잠깐 짧게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윤어게인 김민수가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갑자기 윤어게인하고의 절연을 선언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도 그러합니다. 이거 굉장히 난 충격받았거든. 네. 그런데 전환길이가 또 진실을 폭로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선 승리는 지상 과제이기에 윤어게인과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게 진심은 그거 아니야. 우리 그거 아니다. 계속 이제 봐. 겉으로만 이런 이렇게 거죠. 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또 김민수가 윤어게인 달래기에 나서요. 예. 윤어게인 세력을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주예요. 엄청난 국민들이에요. 세력 한 줌이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의 청년들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수많은 길거리에서 나와서 소리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폄하해서 이 가두어지게끔 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더 큰 담론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 심지어 장동혁하고 이인선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대구 국회의원인데 두 사람이 서문시장을 찾았거든요. 대구 서문시장 두 사람이 찾았는데 윤어게인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윤어게인 저렴함 우리 선거진다. 뭐 윤석열 막 했단 말이야. 막 그랬죠. 그때 이인선이 한마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거든요. 맞아. 그 장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저.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보면서 내가 오줌 지렸잖아. 내가 오줌 지렸어. 내가 저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요거 빨리 정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번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그냥 실전 격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모든 게 속마음에서 다 나오고 여기는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고도의 정치 무슨 약속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련이에요. 약속이란 없어. 네, 그냥 원펀치 날리고 서로 이빨 빠지고 그런 거예요. 네. 저거 보면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윤호개인하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선거할 수 없다. 좀 절연해야 된다. 이 소리 한 거잖아요. 네.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 했다가 전환길 씨가 뒤에서 야 사실 나한테 형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라고 해도 폭로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고스톱도 같이 못 치는 놈들이에요. 아. 네, 여기는 수준이 믿을 그렇게 수가 안 돼요. 없어. 네, 믿을 수 없어. 저 폭탄 같아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만큼 전환길은 얘기를 해주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느 타이밍에 못 말하고 알아들어. 우회적으로 아. 표현 이런 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머리가 좋다면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나는 말하면 다 분다 이런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전략이라면 고립 전략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아니에요. 전환기는 돈 버는 게 목적인 것 같던데. 맞아요. 지금 100억 뭐 예, 모으겠다고. 100억 펀딩 한다고 난리던데. 네. 그러니까 저 보면서 참 슬픈 게 제가 어제 당 이제 고위층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야 미치겠다고 이게 설 끝나고 이제 당명 3개 정도 줄이거든요. 당명을 이제 3개 정도 추려서. 추려서 올려서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네네. 스케줄 짜놨는데 네. 이것도 지금 전환기라고 저 일파들이 저렇게 날리니까 이걸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좌로 가면 좌로 간다고 때리고 개판이네. 우로 가면 우로 간다고 때리고 아.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에서 무슨 말 나오냐면 네. 저거 한 칸이 더 있어요. 왜 윤호개인을 갑자기 김민수가 이상하잖아요. 네. 엊그제까지 구구파 막 하다가 네. 왜 그 총대를 김민수가 맸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 네. 네, 막 하고 많은 사람이 왜 김민수가 제일 자기한테 손해하냐? 자기 기반인데. 네,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 막 극우 정치해갖고 네, 떴는데. 맞아요. 네, 이게 어딨냐면 서울시장하고 연동이 됐어요. 뭐냐? 네.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에 그 안철수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올려야 된다. 아니, 그 사람 맨날 유령만 해? 유령이에요. 네,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근데 국힘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근데 안철수 직구가 어디죠? 경기도 분당갑이죠. 네. 분당갑. 원래 분당에 출마한 사람이 김민수예요. 그럼 거기 재보궐선거 같이 해야 돼요. 원래 자기 지역구지. 맞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분당갑 노린다는 설이 있어요. 아. 분당은 수도권이잖아요. 아. 윤호개인에서 못 이깁니다. 네. 근데 그냥 본인이 해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거기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해볼만해. 거죠. 근데 그 안철수가 지금 서울시장으로 간다는 것도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신동욱이가 출마한다로 갔는데 신동욱도 초선인데 그럼 배지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안 되겠다 하더니 갑자기 그게 또 누구한테 갔냐? 조정훈 그 마포 예, 그분한테 또 지금 또 그 공이 또 넘어갔는데 여기도 좀 고민하다가 나 배지 내려놔야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냥 지금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그럼 오세훈밖에 없냐? 결국 이런 테러가 없는 거예요. 명태균으로 가야지. 아니 근데 제가 스레드 여론은 어떤지 한번 봤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발언 해가지고 스레드에서는 김민수 친중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야, 지지 기반 다 무너졌네. 완전 지금 큰일 났어. 지지 기반 다 무너졌어. 친중 여론이 불고 있어요. 근데 중국계로 몰기엔 이름이 너무 민수 아니야? 지지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출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